안녕하십니까, 이명태입니다. 이번 주의 경제 현안은 박원순 시장님 왜 이러십니까? 제로페이의 성공 확률은 제로입니다. 혹시 제가 제로페이를 이야기하기 전에 서울시의 택시 호출 앱 지브로라는 게 있다는 걸 아시나요? 이 지브로는요, 여러분 카카오 택시가 나와서 택시를 불러서 타고 다닐 수 있어서 편리해졌는데, 이 하나의 큰 문제점이 제기됐습니다. 불금 자정쯤에 택시 잡기 힘들 때 카카오 택시로 근거리를 간다고 부르면 아무도 오지 않죠. 소위 승차 거부가 합법화돼 버렸습니다. 왜? 카카오 택시는 내가 가겠다는 데가 어딘지를 미리 알리기 때문에 택시기사들이 선별해서 태울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서울시가 낸 게 어디를 가는지 알려주지 않는 택시 호출 앱 지브로입니다. 2017년 12월 4월에 출시해서 안드로이드 구글 플레이 앱 스토어에 가보면 지금까지 약 10만 개 정도가 다운로드 돼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번이라도 써보셨나요? 예, 안 써보셨죠? 다운로드 한다고 쓰는 거 아닙니다. 호기심에 있어서 한번 다운로드하고 버리게 되죠. 이 개발비는 초기에 한 9억 정도를 정부가 썼다고 그랬는데, 일부 매일경제 같은 보도에 의하면 지금까지 서울시가 20억을 여기다 돈을 썼다고 그러는데, 그 밑에 보면 이게 불러도 오지도 않는 택시 호출 앱을 왜 만들었냐, 이런 불만으로 가득돼 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현직 택시 기사분이 쓴 블로그가 있습니다. 이 지브로를 쓰면 택시 기사들한테 어떻게 하냐면, 써서 손님을 태워주면 서울시가 1,000원을 택시 요금에다 얹어주고, 그 다음에 할증 시간이 되는, 그러니까 더 이제 늦은 시간이라 이럴 때는 2,000원을 더 주겠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택시 잡기 어려울 때 카카오 택시콜 앱에 여러분 문자 보낼 수 있거든요. 거기에 5,000원 더 주겠다, 10,000원 더 주겠다, 더블 주겠다라고 하는 콜들이 널려 있다. 그런데 왜 내가 1,000원 더 받고 이걸 쓰겠냐. 그리고 여기서는 뭐냐면 부르는데 300 가까이 있으면, 300m 가까이 있으면 택시기사가 그거를 수용하지 않아도 강제 배정을 하겠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300m 이내에 있으면 지금 화장실 가 있는 사이인데도 내 차가 누구를 태우라고 강제 배정된다. 이래서 이거는 인권 유린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화장실도 못 가고 밥 먹고 있는데, 기사식당이 있는데 그 옆에서 누가 부르면 밥 먹는 사이에 무조건 가야 되느냐, 이제 이런 거죠. 현실성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택시기사가 나는 이분들이 무조건 메타기 옆에 있는 데다가 이거를 설치해야 된다고 서울시가 그러는데, 자기는 설치는 했는데 온은 안 해놓고 있다. 어떻게 온을 안 하냐? 어떤 앱을 쓰더라도 이 정보 공개 동의를 해야, 사용에 대한 계약을 동의해야 작동이 되잖아요. 자기는 일부러 동의를 안 했다. 그러니까 앱은 서울시가 해서 설치가 돼 있는데 온이 안 돼 있다는 거죠. 우린 카카오택시 앱도 저희가 정보 공유를 동의하고 사용 계약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면 작동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강제하냐? 강제할 수 없지 않냐? 그러니까 다른 기사 여러분들도 이거 쓰지 마세요. 이렇게 이제 동의하지 마세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탁상 행정이 가져온 비현실적인 앱이라는 게 여기 충분히 드러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왜 이게 작동 안 되느냐를 보면 택시 기사도 경제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금요일 날 비는 주럭주럭 오고 눈 오고 있는 자정 넘었는데 단기간에 가서 기본료 받아야 되는 승객을 태우면 시간은 30분도 걸리고 1시간도 걸릴 수 있는데, 그 경제활동을 하면서 자기한테 손해만 발생하죠. 그래서 본인의 이해에 반하는 강제로 자기가 손해보면서 손님을 태우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이 승차 거부를, 단거리 승차 거부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월 소득이 일부 기사 말에 의하면 40% 이상의 차이가 난다. 2배도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본인들은 이걸 쓸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이걸 쓰는 순간 손해가 훨씬 많이 나니까요. 그러면 기사들이 이 콜을 받지 않는데 고객들은 이거를 해가지고 탈 확률이 없는데 이걸 왜 쓰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양면 시장이라고 합니다.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람하고 서비스를 사겠다는 사람이 공이 많아야 성공을 하는데 한쪽만 안 들어와도 안 되죠. 승객이 없는 또 아무도 설치하지 않은 콜앱을 기사들이 왜 쓰며 기사들이 받아주지 않는 콜앱을 사용자들이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이거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를 서울시가 서울시의 투자 회사로 한국 스마트카드 회사가 있죠. 여기다가 이 서울시가 지분을 가지고 있고 통제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강제로 개발을 시킨 겁니다. 이 회사가 카카오의 IT 전문 회사나 또 SK그룹의 T-택시를 기능과 경쟁할 수 있느냐. 모든 앱들은 매번 기능을 확장시키고 새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할 수가 있냐. 그래서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저는 그래서 이게 나왔을 때 이거 필연적으로 실패한다 그랬고 역시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 보도가 많다면 그 20억은 서울시가 그냥 완전히 날려버린 돈이 된 거죠. 그거보다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이 제로페이입니다. 저는 엊그제도 지나가다가 곳곳에 걸려있는 제로페이 광고 현수막을 봤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 소상공인이 힘들게 한 건 카드 수수료, 정답은 제로페이다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아마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TV 프로그램 같은 데서도 상당히 많은 서울시 제로페이 광고를 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서울시는 이 광고료를 얼마나 쓰고 있는 것일까요? 개발해가지고요. 그런데 이 자영업자 이것도 똑같이 제로페이를 쓰려면 서비스 공급자하고 사용자가 다 좋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제로페이는 받아주는 상점들, 자영업자들이 한테 혜택이 있어야 되고 또 써야 되는 소비자들한테 혜택이 있어야 됩니다. 서울시는 이게 자영업자들한테 가맹 수수료가 0%거나 0.5%, 그러니까 8억이 넘어가면 0.5%고요. 8억 미만은 0%다 이렇게 선전을 합니다. 카드 수수료요.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한테 혜택을 얘기하는데 그런데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중에 2억 미만은 카드 수수료가 이미 정부가 강제로 낮춰서 0.8%고 5억까지는 1.3%입니다. 그런데 이 수수료를 세액공제에서 1.3% 해주기 때문에 5억 미만은 카드 수수료가 이미 제로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2억 미만은 0.7%로 세금으로 보조를 받습니다. 신용카드를 받으면. 그리고 5억에서 10억의 사업자는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자랑을 해서 카드 수수료를 강제로 인하시켜서 1.4%를 내고 있고 체크카드는 1.1%만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영업자의 전체의 거의 90%가 5억 미만의 매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제로페이를 수용해서 이익이 되는 자영업자는 전체의 극히 일부 10% 미만만 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자영업자 중에 3%만 제로페이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상점에 가서 써야 되는데 일반 대형 업자들은 하나도 안 되고 자영업자 중에서도 3%만 있는데 제로페이를 쓸 사용자가 몇 %가 있습니까? 웬만한 데 가면 다 안 받아주냐. 근데 체크카드하고 신용카드 안 받아주는 자영업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극히 일부만 쓰는 거니까 당연히 안 되고요. 또 여기서 어떻게 돼 있냐면 결제 금액의 40%가 소득공제가 돼서 연간 47만 원의 소비자들한테 제로페이를 쓰면 혜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제로페이로 40%의 소득공제를 받아서 연간 47만 원을 혜택을 받으려면 전체 연봉의 25%, 즉 1250만 원 정도를 제로페이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달 100만 원 이상을 제로페이로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받아주는 데가 거의 없는데 그 다음에 이 40%도 아직 법이 개정이 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는 그냥 일반 신용카드하고 30%하고 똑같은 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마어마한 과대광 거죠. 그러니까 개인한테도 혜택이 적고 가맹점한테도 혜택이 별로 없는 제로페이이기 때문에 채택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이들은 아주 무지한 선동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 정부가, 지방정부가 우리나라 신용카드 있고 금융회사가 많은데 금융상품을 내놔야 되느냐. 이게 민간시장 교란이지 않느냐 그랬더니 영세업자가 더 높은 카드 수수료율을 내고 있어서 시장이 실패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경제학에서 시장 실패는 내가 나한테 부담되는 가격으로 재화가 공급된다고 해서 시장 실패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시장 실패는 외부에서 어떤 간섭 없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지 못하는 경우를 시장 실패라고 그럽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안 될 테니까 시장 실패가 나는 경우는 4가지 원인을 지목을 합니다. 하나는 독과점에 의해서 독점 회사가 횡포적인 가격을 결정할 때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카드 회사는 피 터지긴 경쟁을 하고 있죠. 독점하고는 겨울이가 멉니다. 두 번째는 정보가 잘 유통이 안 돼서 어디가 싼지 비싼지 모를 때입니다. 그런데 모든 신용카드를 다 받아들이는데 자영업자들이 싸고 비싼 카드를 몰라서 하는 불완전한 정보 때문에 이게 유통되는 게 아니죠. 세 번째는 시장에서 공급하면 손해가 나서 공급이 안 되는, 이걸 우리가 공공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공재가 당연히 아니죠. 네 번째는 나의 경제활동과 상관없이 외부적인 요인에서 내 효용이 변화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경우냐면 가까이에 화력발전소가 있다. 그러면 나는 거기서 화력발전소에서 전기를 사서 쓰는 것도 아니고 고용되고 있지 않은데 여기서 먼지가 나와서 미세먼지가 나와가지고 호흡기가 불안하다. 그러면 이게 외부적인 요인에서 내가 손해를 보는 경우죠. 아니면 옆집에서 정원을 잘 갖고 놓으면 옆집이 정원을 투자한 거에 대해서 나는 제절로 지내가면서 꽃 구경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외부 효과라고 그러는데 이런 4가지 경우에만 우리가 시장 실패가 일어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4가지 어디도 적용되지 않는 거죠. 그 영세업자한테 높은 수수료가 청구되는 거는 사실은 카드 회사로 보면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매출이 많이 일어나는 가게나 매출이 적게 일어나는 가게나 카드 회사가 줘야 되는 단말기 투자 같은 것들은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투자액은 같은데 높은 게 매출이 일어나면 거기에 일정 부분의 카드 수수료가 되니까 수익이 커지죠. 그러니까 영세업자는 똑같은 투자가 일어나면서 소득이 적기 때문에 원가가 높은 겁니다. 그리고 카드사가 제공하는 카드 회사에 대한 서비스는 뭐냐 하면 카드로 매출이 일어나면 그 매출 전표를 카드사한테 보내주면 바로 돈을 지급을 하죠. 근데 카드사는 나중에 저희 신용카드를 공급하는 은행이나 다른 카드사로부터 돈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중에 돈을 받을 걸 믿고 미리 지금 대신 가맹점한테 돈을 내준 일종의 신용을 공급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영업자가 문제가 잘못돼서 카드를 취소하고 이런 경우에 돌려 못 받고 취소를 해버려 놓고 나는 먼저 카드회사가 상점한테 돈을 줬는데 나중에 매출 전표를 취소해버리고는 폐업을 하고 어디로 가버렸다. 그러면 카드사는 돈 벌을 데가 없어지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위험이 어디가 더 크냐? 당연히 잘 알려주고 장사가 잘 되는 데고 해서 못 되는 회사가 위험이 크죠. 그래서 당연히 원가 구조로 보나 이런 데서 카드 수수료가 높은 것이 시장 실패가 아니고 당연한 시장 원리다. 그런데 이게 억울한 것처럼 보이지만 작은 업체들이 카드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되죠? 고객을 훨씬 못 받게 되니까 마케팅 비용에서 부담을 생각하면 카드를 받는 게 작은 업체도 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형성되는 건데 이걸 가지고 시장이 실패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선동적인 원리를 내서 정부가 이런 페이를 하는 아주 전근대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제로페이가 실패할 거냐 하면 많은 신용카드나 이런 금융 서비스의 가장 큰 어려운 비용이 뭐냐면 고객을 유치하는 비용입니다. 나머지 우리가 거래 일어나는 건 다 전산이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고객한테 새로운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R&D를 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붙입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보면 뭐 영화관 할인 혜택 준다, 커피숍 할인을 해준다, 놀이동산 할인 준다 이런 것들이 계속 연구를 하고 하면서 R&D의 결과고 그거에 따라서 전산 시스템을 계속 바꿉니다.
그래서 이 은행업은 계속적인 R&D와 서비스 개선을 가지고 경쟁을 하는데 스마트 카드나 서울시가 이런 투자를 할 수가 없죠.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을 줘서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하지도 않고 혜택을 늘리는 다른 회사들하고 협력 관계를 계속 개발해 갈 수도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누가 해결해 줄지 창구도 불분명합니다. 스마트 카드에다 물어보면 가맹점에 대해서 모른다고 그러고 서울시는 스마트 카드한테 물어보라고 이렇게 되죠. 민간 회사 카드 회사가 그런 경우가 없죠. 그래서 이건 경쟁에서 이길 수가 도저히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제로페이는 다른 나라에서 많은 핀테크 회사들이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 스웨덴에 클라나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전자상거래를 이 회사를 통해서 하면 물건 파는 고객이 와서 물건을 사면 바로 이 회사가 판매자들한테 대금을 지불해 줍니다. 수수료 일절 없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고객들한테 한 달치를 다 모아서 한꺼번에 청구를 합니다. 고객도 잘못된 분 상품, 돈 먼저 보내고 잘못된 상품을 받는 위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번번이 그 안심 결제하느라고 하는 수고도 없이 우리가 통신 쓴 것처럼 한 달치 다 모아서 하나의 청구로 이 회사가 합니다. 그럼 이 회사는 돈을 어떻게 버냐? 그 청구된 금액을 돈이 있는 사람은 바로 현금 결제를 해도 되고 신용카드로 해도 되고 이 회사에 6개월, 1년치 할부금융을 활용해서 분할 납부해도 되면 그때 나는 이자 소득으로 이 회사는 돈을 법니다. 그래서 민간 시장에서 이미 제로페이가 구현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핀테크의 규제 개혁을 통해서 가져올 거지 서울시가 들어가서 이 막대한 돈을 하면서 시장 교란을 해서 성공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브로가 철저히 실패한 것처럼 이 제로페이는 디지털 경제나 그 플랫폼 사업이나 금융에 대해서 조그만 지식이 있더라면 서울시가에서는 반드시 실패할 수 있는 인기영합의 세금 낭비라는 것을 자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박원순 시장님 서울시 돈을 가지고 마구 쓰레기통에다가 몇십억씩 몇백억씩을 지금 때려 넣는 바보 같은 짓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마 선거운동을 세금 가지고 하시는 것 같은데 국민 세금, 서울 시민의 세금 이렇게 쓰셔도 되는지요? 이번 주 현안으로 제로페이 반드시 실패한다. 성공할 확률 제로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